하여튼 지금 이 칩들을 이용해서 만든 이제 신형 맥북 프로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은 14, 16인치로 나오고 둘 다 M1 프로랑 M1 맥스를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14인치에도 원하면 M1 맥스를 갖다가 우겨 넣을 수 있다. 뭐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포트가 다 돌아왔어요. 뭐 HDMI, 썬더볼트, SD 카드 슬롯 다 있고. HDMI는 2.1이 아니라 2.0입니다. 뭐 제 생각에 그건 이제 대역폭 문제도 있을 거고, 그리고 솔직히 맥에 누가 HDMI 120프레임으로 헤르츠로 연결하는 경우가 많진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경우 어차피 썬더볼트 4가 있기 때문에 뭐 쓰고 싶으면 방법은 있을 겁니다. DP 썬더볼트 통해서 DP로 연결을 해서 쓸 수 있겠죠. 네, 그게 그러니까 애플 입장에서도 만약에 이거를 정말 작업용 모니터에다 쓰고 싶으시다, 아니면 그러면은 그냥 웬만해서 그냥 썬더볼트 쓰시라라는 쪽으로 이제 하는 것 같고, 뭐 HDMI는 그냥 저 비상시 약간 뭐 어디 이상한 이상한 뭐 발표하러 갔을 때 네. 그 프로젝터 같은 거 있을 때 거기다 연결을 그냥 하라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아니면은 뭐 만약에 내가 사진관 이제 뭐 웨딩 사진 작가인데 뭐 이제 클라이언트한테 뭘 보여줄 때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뭐 어디 이제 클라이언트랑 이제 얘기하는 뭐 회의실 같은 게 있겠죠. 거기에 이제 TV에다가 연결해서 보여준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뭐 솔직히 뭐 사진이나 뭐 그 편집한 영상 보여주는데 120Hz 필요하진 않잖아요. 뭐 영상을 120프레임스로 찍을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뭐 왜 안 넣었는지 이해가 안 된다 뭐 이런 분들이 많은데, 사실 HDMI 이건 어차피 사용 시나리오를 생각을 했을 때 2.2를 굳이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 물론 이 노트북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2.1이 나왔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전에 보니까 뭐 이거 개발하는데 한 3년 걸렸다 그러더라고요. 그 말인즉슨 뭐 이거 개발하다가 뭐 HDMI 2.1이 나왔을 거고, 그 다음에 이미 그 당시 그 기준으로 이미 뭐 기판이 나왔을 테니까 넣기가 애매했을 가능성도 있는 데다가 뭐 굳이 제 생각에는 또 이제 여기다가 2.1 넣어주면 거기서 또 다른 데에서 써야 더 쓸모 있을 대역폭 손해도 어느 정도는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SD 카드 슬롯 같은 경우도 UHS-2까지 지원을 하고, 뭐 더 빠른 UHS-3나 뭐 그 위에 뭐 SD 익스프레스 뭐 이런 애들 있대요. 그런 것까지는 지원을 안 한다고 합니다. 뭐 그리고 요즘은 요즘 뭐 프로용 카메라들은 뭐 SD보다는 대부분 다 뭐 CF 익스프레스 뭐 이런 걸로 넘어갔다고 하는데, 뭐 그거 쓰시려면 여전히 뭐 리더기 따로 구매를 하셔야 합니다. 아마 그거 같은 뭐 경우 사실 CF 익스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뭐 일반 PC에도 그거를 읽는 리더기가 있지는 않으니까요. 네, 리더기가 없어요. 네, 그냥 그런 거는 항상 원래 그 외장으로 달아 쓰는 거고. 예. 사실 그게 제가 알기로는 뭐 SD랑 같이 쓸 수 있는 경우도 있는 모양이긴 하던데, 뭐 카메라에 같은 경우는 뭐 슬롯에다가 SD 카드 넣어서 그렇게 그대로 쓸 수도 있고 뭐 그렇게는 한 모양인데, 아무래도 뭐 호환성 우려가 어느 정도 있었겠죠. 아무리 그래도 SD가 훨씬 더 많이 쓰이니까 여전히는. 그래도 뭐 UHS-3까지 안 들어간 건 좀 아쉽다. 속도가 더 빠른 그런 얘기는 있고. 그리고 맥세이프 3가 들어왔습니다. 뭐 맥세이프 이거는 맥용 맥세이프입니다. 아이폰용. 왜 이름을 같은 걸 써갖고 이 난리야. 이씨. 그 기존 맥세이프 2보다 좀 얇아졌더라고요. 단자가 좀 사진으로만 봤을 때는, 제가 실제로 본 적은 없기 때문에 제가 뭐 그거에 대해서 코멘트를 못 하겠는데, 뭐 그거 외에도 여전히 썬더볼트 포트로도 충전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케이블 같은 경우 옛날 맥세이프 같은 경우는 충전기랑 일체형이었기 때문에 뭐 케이블 말아 드시면 충전기 전체를 다시 사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했는데, 뭐 물론은 10만 원이죠. 물론 이제 그 당시에는 기술의 한계였을 가능성도 높고, 그 당시 대부분의 뭐 노트북 충전기 같은 경우는 이런 고전압 고전력 충전 표준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충전기를 하면은 보통 이런 충전 케이블이 그냥 일체형으로 딸려오는 경우가 많았죠. 뭐 어쩔 수 없는, 그 당시에는 기술적으로 어쩔 수 없는 거였는데, 이제는 USB-C 파워 딜리버리라는 게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 케이블만 따로, 뭐 케이블이 망가졌다 그러면 케이블만 따로 사셔도 되고, 그 케이블도 사실 패브릭 처리가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내구성 면에서 훨씬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여기서 저 급속 충전 관련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일단은 애플에 따르면은 급속 충전을 지원을 해서 30분 만에 50%까지 충전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이게 굉장히 복잡해요. 일단은 14인치에서는 96W 충전기로 썬더볼트나 맥세이프 둘 다 급속 충전을 지원하고요. 근데 16인치 같은 경우에는 140W를 쓰더라도 자꾸 말이 헷갈리는데 맥세이프로만 급속 충전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급속 충전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USB 파워 딜리버리 USB PD의 새로운 표준인 3.1 버전의 기술을 썼는데요. 그래서 이제 16인치 이제 충전기가 140W인데 문제는 이제 그 썬더볼트 4 같은 경우는 이 USB PD 3.1이 나오기 전에 이제 이미 정립이 됐고 이미 표준이 이제 채택이 된 거기 때문에 이전 버전 USB PD의 이전 버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최대 100W까지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4W 이제 14인치 모델에서는 이제 100W로도 충분히 이제 급속 충전이 가능한데 16인치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16인치 같은 경우는 맥세이프가 이제 그 USB PD 3.1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이제 최대치로 충전을 하는 거고요. 되게 복잡하지만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뭐 밖에서 급하게 뭐 충전을 하셔야 된다. 그럼 무조건 맥세이프 쓰시면은 그게 제일 안전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제 작업실에서 이제 클램쉘 모드로 해서 이제 노트북이나 이런 거 연결해서 쓰실 때는 그냥 어차피 거기서 그렇게 급속 충전이 필요한 경우가 많지는 않으니까 그냥 썬더볼트만 해서 그걸로 충전을 하셔도 되고요. 그런 분들은 대부분 다 썬더볼트 독 다 있으실 테니까 썬더볼트 독 그냥 그걸로 꽂으시면 되고 물론 이제 보실 때 최소 100W 일단은 16인치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최소 87W 이상은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고 14인치 같은 경우는 60W 정도만 지원해줘도 어떻게든 쓸 수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웬만해서는 근데 16인치는 거의 무조건 이제 거의 그냥 100W짜리 사는 게 제일 예, 편할 겁니다. 100W 아마 90W 아마 100W라고 하는 애들은 잘 없을 거고 90W까지는 된다고 되는 애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90W까지 최소 90W 정도는 되는지는 확인해 보시고 구매를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런 거 안 되면은 그냥 충전기 따로 꽂으시는 게 유일한 방법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디스플레이 이것도 블루님 전문 분야예요. 제가 그냥 일단 이건 간단하게 먼저 정리를 할게요. 애플이 말하기를 리퀴드 레티나 XDR 디스플레이를 했고요. 그 말인즉슨 미니 LED를 썼다는 얘기고 미니 LED에서도 그다음에 아이패드 프로처럼 프로모션을 들어가서 24에서 120Hz까지를 한다고 하고 근데 지금 지원하는 앱이 많이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 사파리도 지금 120이 안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그런 얘기가 나돌긴 하는데 그거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해결이 될 거니까 그렇다 치고 여기서 문제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아이패드 프로가 좀 블루밍 얘기가 좀 있었죠. 옛날에 이제 블루님도 얘기를 하시기도 했었고, 그다음 블루밍 이슈가 있고, 그 다음에 저 위에 하나 있죠. 노치라고 있어요. 그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 블루님이 블루밍 부분을 먼저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블루밍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생길 수밖에 없는 현상인데요. 어떤 현상인지를 설명을 드리면 이제 미니 LED라는 게 LCD의 약점인 명암비, 그러니까 흰색과 검은색을 뒀을 때 이제 검은색이 충분히 시꺼먼 블랙이 아니라는 거죠. 검은색을 표현하고 싶은데 이제 능력이 안 돼서 거기서 이제 약간 빛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제 그 뒤쪽에 있는 백라이트를 꺼버려서 완전 검은색을 구현을 하겠다는 아이디어가 로컬 디밍이라는 아이디어고 요 이제 로컬 디밍을 할 때 근데 존 개수가 적으면 이제 LED를 꺼버렸을 때 이제 너무 넓은 영역의 LED가 꺼지니까 그렇게 되면 제대로 보여야 될 부분이 안 보이고 이제 반대로 그 상황을 막기 위해서 LED를 켜면 별 의미가 없고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제 로컬 디밍 좀 개수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데
요 미니 LED라는 거는 말 그대로 작은 LED이기 때문에 요 로컬 디빙 존을 많게 하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아무리 미니 LED로 이제 존을 세밀하게 쪼갰다고 하더라도 그 결국은 이제 픽셀 하나마다 LED 하나가 붙어가지고 하면 그건 마이크로 LED죠. 그렇게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두운 배경이 있고 거기에 이제 밝은 물체가 있으면 그 물체는 보여야 되니까 어쨌든 그쪽 LED를 켜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두운 배경 쪽 LED들은 이제 거의 꺼져 있을 거고 이제 그 상태에서 LED가 켜진 부분에서 그 물체가 보이는 부분을 뺀 나머지 그 부분이 이제 이렇게 옛날 LCD처럼 어슴푸레하게 밝아져 있는데 그게 옆에 있는 완전히 깜깜한 부분과 그 어중간하게 밝은 부분이 대비가 되면서 우리 눈에 들어오는 거고 그거를 이제 블루밍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똑같이 이제 아이패드 프로처럼 미니 LED를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블루밍 현상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부분이고 근데 사실 이게 눈에 좀 덜 띈다라는 그 의견이 있던데 이제 그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화면에 표시하는 UI나 뭐 이런 게 좀 눈에 덜 띄는 블루밍이 눈에 좀 덜 띄는 형태여서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뭐 어차피 성능 자체가 뭐 그렇게 다른 것 같지는 않고 제가 눈으로 봤을 때는 그냥 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크 모드를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완전 블랙 컬러는 거의 안 쓰거든요. 근데 이제 iOS 같은 경우에는 다크 모드를 활용하게 되면 완전 블랙 컬러를 좀 적극적으로 쓰는 편이고 이제 뭐 그렇다 보니까 이제 블루밍이 iOS가 표시하는 이제 컨텐츠들이 블루밍이 훨씬 더 잘 보이는 그런 컨텐츠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보이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뭐 좀 더 자세한 건 제가 좀 더 분석을 해봐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은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 자, 그 다음은 노치인데, 일단은, 이거는 정말, 이거는 호불호가 확실히 갈리더라고요. 예, 뭐, 아마 저희 내부에서도 아마 좀 호불호가 좀 갈릴 것 같아요. 일단은, 이 위에 있고요. 노치, 이게 아이폰처럼 있어요. 아이폰, 뭐, 지금 아이폰처럼 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얘가 뭐, 페이스 아이디가 들어갔냐, 뭐, 그런 건 아니고, 거기 안에 이제 1080p 페이스타임 카메라랑, 뭐, 제 생각에는 아마, 트루톤이 있겠죠. 트루톤 센서나, 그리고 이제 저 조도 센서도 그쪽에 안에 있겠고, 그런 용도로 쓰이는데, 이게, 이렇게, 일단은 기존 아마 여러분 이미 쓰고 계시다면 이제 기존의 맥북들을 보시면은 이게 화면 비율이 보통 16대 10이에요. 16대 10이고 이제 위에는 이제 이제 대부분 이제 카메라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이렇게 그 전부 다 검은바 처리를 이제 검은색 베젤로 처리를 해놓죠. 그래서 보시면은 양쪽 이제 측면은 좀 베젤이 좀 얇은데 반해 위에가 그에 비해서 많이 두꺼워 보이는 이유가 사실은 카메라가 들어가야 돼서예요.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맥북 프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그 부분을 늘려버린 거죠. 이제 카메라 부분만 이제 이렇게 싹 해놓고 그 부분을 끝까지 이제 극한으로 이제 디스플레이를 올린 거예요. 그게 사실은 가능했던 이유가 블루님이 제가 틀렸다면 이제 정정을 해주시겠지만 원래는 아마 그 부분에 이제 뭐 카메라뿐만 아니라 아마 이제 백라이트 부분도 좀 어느 정도 위에는 없나요? 백라이트 유닛이 아래에만 있나? 예, 아마 아래쪽에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아닌 걸로 하고 젠장. 아마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극단적으로 올림으로써 이제 베젤이 전반적으로 두께가 이제 균일하게 돼 있고 그만큼 이제 화면의 가용 이제 구역이 늘어났죠. 그래서 애플이 그 맥OS에서 보면은 그 부분을 이제 메뉴바에 할애를 했어요. 그래서 뭐 아마 이제 뭐 풀스크린 뭐 게임이나 이런 애들도 풀스크린 앱들을 이제 전체 화면으로 피면은 그 부분이 그냥 검게 처리가 돼요. 게다가 이제 미니 LED니까 거의 그 부분을 이제 백라이트를 꺼버려서 무슨 정말로 원래 그냥 아무것도 없는 베젤이었던 것처럼 그렇게 표현이 되고 그다음에 위로 그때 올리면은 거기에 이제 메뉴바가 표시가 되고 이제 원래는 전체 화면에서 위로 해서 메뉴바를 하면은 그게 밑으로 살짝 내려오면서 이제 기존에 있던 그 화면을 이제 침범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처리가 됐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할 바에는 그냥 아예 그쪽에 전체 화면을 해도 그냥 그쪽에 계속 메뉴바가 표시되는 옵션이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어차피 그 부분은 그냥 까맣게 처리를 할 거면 그냥 메뉴바가 계속 있으면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인데 뭐 그거는 뭐 충분히 이제 소프트웨어로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뭐 여전히 이제 그러니까 이걸 이제 노치를 넣는다고 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손해를 보는 건 없죠. 그 사용 면에 있어서는 손해를 보는 부분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애플 입장에서는 애플이 예전에 이제 아이폰 10 때도 그랬는데 그 약간 가장자리의 두께를 이제 균일하게 하는 거를 이제 그 디자인의 큰 미학으로 보는 것 같아요. 아이폰 10도 이제 그 노치 부분을 제외를 하면은 이제 모든 사면이 이제 두께가 완벽히 베젤 두께가 완벽히 똑같잖아요. 그 둥근 곡면으로 돼 있는 것까지. 그러니까 이번에 맥북 프로도 이제 둥근 곡면 처리가 들어갔어요. 화면 가장자리에. 그래서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걸 이제 베젤을 얇게 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희생을 할 수 없잖아요. 특히 요즘 이제 이 코로나 시대에.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와중에 카메라 업그레이드는 해야겠고 이랬다 보니까 이제 노치가 들어갔다고 보는데, 저는 물론 아직 맥북 프로를 개인적으로 보진 않았지만 저는 크게 신경 쓸 것 같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생각을 해보면 아이폰 때도 난리였어요. 뭐 그거 이제 아이폰 10 때도 이제 노치가 처음, 그때 이제 센서 하우징이죠. 그 센서 하우징이 처음 도입이 됐을 때 난리가 났었거든요. 이게 뭐냐 이러면서. 근데 뭐 그로부터 몇 년 지나고 나서는 솔직히 뭐 크게 신경 많이들 안 쓰죠. 뭐 물론 이제 가로로 영상 보고 계실 때는 그게 신경이 쓰입니다만, 뭐 사실 맥북 프로는 그거에서도 자유롭죠. 왜냐하면 누가 맥북 화면을 그 회전을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솔직히. 그러니까는 저는 도리어 아이폰보다 아이폰보다도 덜 거슬릴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저는 아직 실물로 본 적은 없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할 그건 안 되는데, 자, 그러면 직접 보신 블루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게 노치가 그러니까 없던 게 생기니까 뭐 거부감이 드는 거는 당연한 것 같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쓰다 보면 뭐 적응이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좀 그 어두운 배경 화면을 쓰시면 그 덜 거슬리고요. 밝은 배경 화면을 쓰면 존재감이 좀 확실합니다. 뭐 근데 저도 뭐 원래는 이제 메뉴바 포함해서 16대 10 화면 비율이었던 게 메뉴바를 제외하고 16대 10 화면 비율을 확보를 해줄 수 있게 되는 거니까 좋은 뭐 그러니까 이성적으로만 보면 훌륭한 이제 그거라고 보는데, 이제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요 노치 관련돼서 처리하는 부분에 뭐 이제 일관적이지 않은 그 OS의 동작 뭐 그런 것들이 좀 엮여가지고 더 욕을 먹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여기서 아마 말씀하시는 거 아마 좀 그쪽에 좀 버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맥OS 버전에서. 왜냐하면은 그게 아무래도 중간에 이제 노치가 있다 보니까 이제 이제 앱 보시면 이제 메뉴 아이템이 굉장히 많은 애들이 있어요. 뭐 특히 점점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앱의 가격이 비싸질수록 점점 길어지는데 이게 메뉴 아이템이.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누가 어디서 예시를 들기로는 이제 다빈치 리졸브를 키면은 네. 굉장히 길어서 이제 노치를 이게 원래 이제 길이 이상으로 넘어가면 이제 노치를 건너뛰고 그 다음에 이제 네. 왼쪽에 있는 이제 시스템 트레이까지 이제 침범을 하게 되거든요. 예. 뭐 그거는 사실 예전부터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뭐 시스템 트레이가 너무 길어지면 그렇게 해서 충돌을 하면은 이제 앱이 우선이고 시스템 트레이를 먹는 그랬는데, 물론 이제 여태까지는 어차피 디스플레이의 이 너비 전체를 썼었기 때문에 크게 이거를 맞닥뜨리는 경우가 많이 없었는데, 노치가 중간에 생기면서 이제 그런 건 있죠. 노치가 생기면서 중간에 잘라 먹으니까 이제 메뉴바의 입장에서는 조금 공간 손해를 좀 보는 면이 없지 않아 있죠. 근데 이제 여기서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제 원래 이게 처음에 노치가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질문했던 게 거기에다가 마우스 커서를 끌고 가면 어떻게 되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이제 그 당시 이제 애플 디자이너가 답하기를 그러면 그 상황에서는 커서가 노치 뒤로 간다라고 답변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이게 특정 상황에서는 또 안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제가 이제 저 블루님 영상 컬러 스케일 영상을 봤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메뉴바 항목들이 노치를 뛰어넘고 있을 경우에는 이게 아마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이제 OS 단에서 이제 메뉴바한테 이제 노치 부분을 건너뛰어야 된다라는 명령을 보낼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제 안 가리고 이제 메뉴 아이템이 안 가릴 테니까 그 과정에서 제 생각에는 이제 마우스 커서까지 같이 그거를 명령을 같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는 그 마우스 커서가 노치 뒤로 가지 않고 막혀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그 특정 상황에서 이제 비헤이비어가 달라지는 거죠. 이제 얘네가 어떻게 그걸 처리를 하는지가 달라지는 게 문제가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건 아마 좀 버그인 것 같고. 근데 사실 제 생각에는 이거는 근데 제 생각이긴 한데 뭐 애플 디자이너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니까 뭐 사실 그분 말이 조금 더 맞을 가능성이 높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지금 이제 요 동작이 좀 더 자연스러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특정 상황에서는 얘가 그 노치에 마우스 포인터가 다가가면 예를 들어서 노치 마우스 포인터가 노치 왼쪽에 있다가 오른쪽으로 살짝 움직이면 노치 오른쪽 끝으로 가서 싹 하고 나타나요. 순간 이동한다고요? 예, 순간 이동을 하고 반대로 이제 아래쪽에서 위로 접근하면 그 노치에 탁 하고 가로막혀요. 마우스 포인터가. 그래서 사실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제가 엑스코드 앱을 켜니까 그 소스 컨트롤 하고 노치를 뛰어넘고 윈도우 헬프 이렇게 이제 메뉴가 나타났는데 이제 이런 경우에 소스 컨트롤에서 윈도우까지 갈 때 요 노치 뒤에서 마우스가 이렇게 한참을 가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소스 컨트롤에서 싹 바로 윈도우로 넘어가는 요게 저는 지금 써보고 있는데 요 동작이 굉장히 자연스럽다고 보고 그리고 사실 마우스 포인터가 요 안으로 숨는다고 하면 사실 그 마우스 포인터가 안 보이는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사실 UI적으로 만약에 그게 원래 의도였다고 하면 마우스 포인터가 요 뒤로 숨었습니다라고 요 가장자리에 이렇게 뭐 얼비치는 불빛 같은 걸 만들어 준다든지 뭐 그런 식의 그게 필요하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사실 요 화면 끝 있잖아요. 둥글게 처리되어 있는 화면 끝. 이제 요게 아래쪽은 이제 여전히 직사각형의 끝처럼 90도 90도 이렇게 처리가 돼 있는데 요 위쪽 같은 경우에는 제품 곡면이랑 맞게 라운드 처리가 돼 있어요. 화면이. 우리가 흔히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에서 보는 끄트머리처럼. 근데 그 라운드에도 보면 마우스가 딱 그 라운드에 따라서 딱 가로막혀서 지나가게 돼요. 근데 이제 노치 같은 경우에 이제 특정 상황에서는 이 노치를 무시하는 아예 그 노치가 없이 그냥 그 뒤가 화면이 다 있는 것처럼 마우스가 동작을 하고 이제 요 곡면 가장자리로 가져갔을 때는 마우스가 그 곡면을 따라서 움직이고 요게 좀 일관성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버그라면 이제 지금 요 노치 밑으로 마우스 포인터가 지나가는 게 오히려 버그에 가까운 것 같은데 뭐 애플 디자이너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니 할 말은 없습니다만 요거는 나중에 업데이트가 되면 뭐 어떻게 되는지 좀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뭐 그런 버그 현재 있는 그런 이제 뭐 마우스 커서나 이런 그런 이제 뭐 행동 패턴의 그런 버그들을 제외하면은 사실 득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마 맥OS의 다음 버전에서는 좀 바텐더라고 있어요. 아마 쓰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시스템 트레이 아이콘을 좀 숨겨주는 그런 앱이 있거든요. 아마 그게 아마 다음 버전에는 그게 시스템 기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는 그 부분이 많이 줄어들었다.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안 그러니까 그러니까 막 앱들 많이 깔고 이러다 보면 이제 시스템 트리가 점점 이제 오른쪽에서 점점 왼쪽으로 계속 진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죠? 아이스텟만 깔아도 그렇거든요. 예, 그렇죠. 아이스텟만 깔아도 지금 그 난리가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라도 이제 좀 아무래도 OS 단에서 이제 그거를 이제 좀 이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좀 필요할 거라고 보고 그 외에 저는 뭐 일단 노치에 대한 거는 저는 크게 거부감은 없습니다. 뭐 혹시 땅콩이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딱히 불만 없거든요. 그냥
제가 불만이 있는 부분은 딱 하나인데, 제가 아이스탯이랑 또 옆에 보니까 시스템 트레이에 기본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앱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걔들이 중간에 먹히면 그게 좀 불만일 것 같은데, 16인치에서는 안 먹힐 것 같고 14인치가 좀 불안하거든요. 그것만 아니라면 딱히 불만은 없고, 이제 만약 저는 이제 약간 하나 실망한 게 있다면, 노치가 있으면 노치 처음 봤을 때 페이스타임을 결국엔 넣었구나 이랬는데, 그런 생각을 페이스 했는데 아이디겠죠. 페이스 아이디. 예. 페이스타임이라 페이스 아이디 페이스 아이디를 안 넣었네. 그런데 노치가 있네. 약간 실망 정도만 있지 불만은 없습니다. 근데 과연 거기에 페이스 아이디 센서를 넣을 자리가 뭐 있으려나요? 뭐 사실 좌우로 보면 페이스 아이디를 넣을 자리는 충분한데 그 두께가 문제죠. 페이스 아이디 예. 모델. 왜냐면은 그 뭐 미니 LED 패널 생각도 해야 되고 뭐 그렇고, 그다음에 사실은 막 이제 웹캠, 뭐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이제 웹캠, 이제 페이스타임 카메라가 1080p가 드디어 됐고, 그다음에 뭐 이제 M1 프로나 맥스의 이제 ISP를 이용한 그 이제 컴퓨테이셔널 비디오 뭐 이런 걸 한다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훨씬 나아졌다고 하는데, 뭐 여기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센터 스테이지, 그러니까 아이패드에 들어가는 센터 스테이지가 안 들어가서 아쉽다라는 분들, 뭐 아쉽다고 왜 안 들어가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신 분들이 꽤 있었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두께요. 그것도 두께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은 센터 스테이지를 지원하려면 최소 1200만 원, 요즘 여태까지 그 센터 스테이지를 지원한 애들을 보면은 다 1200만 원 센서를 넣어줬고요. 그 다음에 초광각이 들어가야 됩니다. 초광각도 두께가 엄청 늘어납니다. 그래서 아마 그래서 안 넣었을 가능성이 높고, 제 생각엔 당분간은 안 넣어줄 것 같아요. 그 맥에다가는. 뭐 아쉽긴 하지만 제 생각에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왜냐면은 그렇게 그걸 넣어주면은 뭐 그러면은 그 부분만 툭 튀어나 진짜로, 그러면 이제 리버스 카툭티인가? 카메라의 반대쪽 부분이 툭 튀어나오게 될 테니까 그러면 리버스 카툭티가 되든지 아니면은 뭐 그랬을 것 같고요. 실제로 예전에 컴퓨터들 중에 그런 접근법을 취했던 애들이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런 노트북 치고 제대로 팔렸던 애들이 없어요. 못생겼다고. 뭐 그게 뭐 심미적인 문제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기능적인 것도 어느 정도 좀 있긴 있을 거예요. 거기에 툭 튀어나오면은 뭐 슬리브에 같은 거에 넣어도 뭐 걸리적거리고 뭐 이런 거가 있으니까 또 그 문제도 좀 있을 거고요.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1080, 뭐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1080p가 그걸 넣어준 것만으로 좀 감지덕지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하는 생각도 들고, 어차피 이제 이거를 클램쉘 모드로 쓰실 거면 아마 이러나 저러나 외장 웹캠이 필요하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그 외장 웹캠에 투자를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아니면은 뭐 정 안 되면은 뭐 이제 뭐 웬만한 카메라 업체들 다 이제 아예 직접 맥에 이제 카메라 인풋으로 잡히는 그런 기능을 요즘 넣어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쪽을 활용하셔도 되고, 뭐 하다못해 누구는 뭐 알파 7을 붙여서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 그걸 한 사람이 이제 더벌지 편집장 릴레이 파텔이었던 것 같은데,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CNBC 방송에 출연하고 막 이러니까 이제 그런 거 인터뷰할 때도 이제 그걸 써야 되니까 아마 그런 셋업을 한 게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겠는데, 뭐 그런 셋업이 은근히 있어요. 네. 이게 뭐 유튜버나 스트리머들 그렇게 많이 하고. 저는 근데 이제 막 만약에 그렇게 하고 싶으면 뭐 RX 백이 있으니까 저도, 근데 그거를 모니터 위에 고정시킬 방법이 좀 애매해요. 그런 분들을 위한 이제 그 스탠드를 팝니다. 뭐 그러니까 뒤에다가 이제 뭐 삼각대를 놓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있기는 있는 모양이던데. 예. 저는 뭐 저는 이제 책상이 이게 세로 폭이 좁아요. 그래서 뒤에 뭘 놓을 공간이 없어, 모니터 뒤에. 뭐 그래서 하여튼 저도 아무래도 RS백이 제가 뭐 사진 찍으러 나가는 일 아니면은 놀고 있으니까 집에서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활용해볼까라는 생각도 하긴 했었는데, 아직은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좀 막막한, 이게 고정할 방법이 제일 애매하긴 하죠. 뭐 하여튼 그래서 네. 뭐야 어쩌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이크가 스튜디오급 마이크가 개선이 또 됐다고 하는데, 지금 뭐 그러면 녹음을 그걸 하고 계시는 건가요? 저 블루님은?
예, 그 사실 근데 지난 세대 그 제가 계속 녹음하고 있던 것도 16인치 그 스튜디오급 마이크라고 하는 그거였는데 그거의 가장 큰 문제는 그 녹음 앱이랑 뭐 이런 디스코드랑 뭐 이렇게 사파리만 켜놔도 팬이 미친 듯이 돌면서 팬 소리가 같이 들어가더라고요. 예. 마이크는 잘못이 없는데 그게 쿠도그님을 좀 괴롭게 하죠. 고생시켰던 것 같은데 예, 편집할 때 오늘은 죽여줘요. 뭐 오늘은 팬 소리가 아예 안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뭐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여태까지 스카이프, 이건 물론 이제 스카이프의 그 아주 좋지 않은 오디오 압축 이런 거를 뚫고 듣는 거지만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해서. 예, 뭐 하여튼, 네. 뭐 하는 게 없어도 그 친구는 팬이 심하게 돌았기 때문에 예. 아, 뭐, 맞죠. 지금,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제 15인치를 쓰고 있는데 얘가 뭐 잠깐 키기만 해도 곧바로 이륙을 하는 거예요. 미친 듯이 이륙을 해요. 그래서 얜 또 이러냐 그랬는데 오늘부터 다시 이제 클램쉘 모드로 쓰고 있거든요. 클램쉘을 쓰니까 팬이 바로 죽네. 뭐야 이게 무슨 기준이지? 막 이러면서. 그래서 뭐 저는 이제 처음에는 그거 쓸 때 막 계속 이륙하니까 굉장히 거슬리다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편해졌어요. 뭐 당연히 들리는 소리다. 화이트 노이즈. 저 뇌가 필터링을 시작한 거죠. 네이징이죠, 근데, 네이징 그거. M1 프로나 M1 맥스 M1 프로 지금 맥북 프로 쓰니까 적응이 좀 안 돼요. 뭐 컴퓨터를 쓰고 있는 게 맞나? 뭐 이러면서 내가 소리가 안 지금 나니까. 이거 아이패드인가 이거? 이것은 아이패드인가 막 이러면서. 예. 저는 꺼져 있나? 근데 얘를 쓰다가 지금 어차피 아직까지 얘로 제가 100% 넘어온 게 아니라 지금 이것저것 테스트 한다고 쓰고 있는 거라서 이제 또 메인 작업할 때는 맥북 프로 16인치를 여는데 이제 기가 막히게 소리가 잘 들리더라고요. 예. 뭐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죠. 예. 그렇지 뭐. 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기가 막히게 들리면 이제 애플이 무상으로 재활용을 해준다고. 아직 무상은 아닌가? 제 거 아직 무상은 아닐 것 같은데. 예, 한번 내 거 그 18년 저 13인치도 아직 40만 원 나와요. 아마 근데 컴퓨전에 팔 것 같아. 59만 원이거든. 거기가. 근데 뭐 이건 이따가 얘기하지만 요즘 이 시국에 인텔 중고로 팔기가 참 그건 이따가 얘기할게요. 일단은 뭐 그렇고 그다음에 스피커가 많이 나아졌다고 하고요. 6개짜리 뭐 서라운드하고 뭐 공간 오디오 지원하고 뭐 그런 데인데 뭐 제가 듣기로는 16인치 쪽이 스피커가 더 낫다고 합니다. 14인치보다. 근데 어차피 뭐 대부분 예. 근데 물리적으로 14인치도 더 크니까. 기존의 13인치에 비하면 진짜 엄청 좋아졌고요. 14인치가 기존 인텔맥 16인치랑 비교하면 인텔맥 16인치도 소리가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이제 인텔맥 16인치랑 비교하면 뭐 저음이나 이런 쪽에서 좀 딸리긴 하더라고요. 음량이나 이런 게. 그래서 사실 16인치가 다음 주에 올 건데 그게 좀 기대가 되네요. 거의 뭐 애플이 지금 노트북 스피커 면에서는 사실 거의 본작급인데 진짜 그거 요즘 세대 애들 모르는 단어예요. 어차피 이거를 요즘 세대 애들이 듣진 않잖아요. 괜찮아요. 그건 그래. 네, 뭐 그건 괜찮아요. 요즘 세대 애들은 팟캐스트 같은 거 재미없어서 안 듣죠. 야, 유튜버라고 너무 하시네 진짜. 역시. 예, 유튜브로 넘어오세요? 안 돼요. 저 영상 편집할 시간 없어요. 지금 팟캐스트 편집하는 것도 지금 시간 없어 죽겠는데. 그래 시간 없어서 지난번에 막 2주 걸려서 나갔구만. 편집하느라 2주 걸려갖고. 네, 하여튼 하여튼 그렇고 뭐 성능 지표가 뭐 이제 프레젠테이션 하면서 나왔는데 저 CPU 속도에서 이제 M1 프로나 M1 맥스는 아까 설명하셨듯이 이제 둘 다 이제 코어 10개짜리 그러니까 82 CPU가 들어갔는데 뭐 그게 i9의 2배래요. 뭐 A9 8코어짜리겠죠. 그다음에 GPU에서는 이거는 이제 당연히 M1 맥스 기준일 텐데 라데온 5500M에 2.5배. 그리고 뭐 M1 프로 같은 경우는 거의 2배, 1.9배라고 합니다. 뭐 이거는 애플이 주장하는 포인트는 사실 되게 애매한. 그때도 이번에도 프레젠테이션 때도 말 많았어요. 저 그래프를 그렸는데 너무 이게 그러니까 상대적 성능 그 Y축이 그거예요. 그 상대적 성능이 뭘 기준으로 한 건데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여전히. 근데 최소한 이번에는 비교군이 뭔지는 설명을 해줬죠. 뭐 그 비교군이 뭐 대부분 다 뭐 모바일 3080 들어간 애들 뭐 이런 거였긴 했는데 뭐 하여튼 그거는 뭐 그거고요. 그리고 뭐 SSD 읽기 속도가 더 좋아졌답니다. 최대 초당 7.4GB라는데 뭐 실제 테스트에서는 한 5GB 정도까지는 나오는 모양이더라고요. 미친 것 같아요, 진짜. 그게 예. 그 아마 용량에 따라서 좀 다를 거예요. 뭐 근데 1테라도 뭐 8테라 정도는 예. 돼야 뭐 7.5기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1테라에서 제가 테스트를 해봤을 때는 이제 그 지금 5,800MB, 5,700MB 읽기 속도를 봤고요. 제가 그 16인치 주문한 거는 2TB로 오니까 한번 그것도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아마 2TB는 더 빠를 것 같은데. 예. 아마 7.4GB를 볼 일은 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 8테라를 하려면요. 근데 아마 8테라까지 안 가도 뭐 2테라 아니면 4테라에서 그 숫자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보니까 칩이 8개까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1테라인가 510인가가 5개까지 쓰고 8개를 쓴다면 아마 최대 속도가 나온다고 추측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8개 쓰는 게 몇 테라부터인가를 알 수 있다면 뭐 근데 뭐 대충 최대 속도를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8개를 모르죠, 하려면 그거는. 그거를 하려면 제 생각에 최소 4테라는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뭐 이제 500기가 아마도 그럴 것 같아요. 8개를 이렇게 나눠 쓸 수 있으니까 참고로 1테라에서 8테라로 업그레이드 하려면은 297만 원입니다. 볼 일이 잘 없을 것 같아. 4테라로 올리려면 135만 원이에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고 그다음에 이 배터리 얘기가 있었는데 저는 이게 막 애플이 성능 얘기하니까 정말 두려웠던 게 얘네들이 아주 배터리를 죽여놨겠구나.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뭐 당연히 뭐 M1 맥북 프로보다는 오래 못 갑니다. 그런데 그래도 뭐 14인치는 최대 17시간 그리고 16인치는 최대 21시간 동안 비디오 재생을 할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게 비디오 재생이라는 게 사실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뭐 비디오 재생 뭐 그 애플에서 제시한 기준을 보니까 뭐 애플 TV 앱에서 다운로드 받은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애플 TV 앱에서 다운받은 뭐 1080p인지 뭔지 그런 영상들은 다 물론 HEVC 그러니까 H265 인코딩이 돼 있을 거고 걔네들은 모두 어차피 이제 뭐 M1 프로나 M1 맥스의 전용 디코더를 이용해서 돌릴 거기 때문에 당연히 전력이 훨씬 덜 들겠죠. 그리고 와이파이도 끈 상태로 네,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의미가 없. 과연 누가 와이파이를 끄고 그렇게 21시간 영상을 보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비행기는 그럴 수 있어요. 비행기에선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21시간이면 우리 어디 갈 수 있지? 뭐 아마 뭐 런던에서 남미까지 갈 수 있. 근데 남미도 21시간 직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런던에서 출발해서 저 호주 퍼스까지 가면은 대충 한 19시간 나와요. 대충. 그 정도로 하면 되는데 제가 근데 이제 뭐 다행히도 진짜로 오래 뭐 이제 그렇게 계속 뭐 이제 CPU랑 GPU 조지는 거를 많이 안 하면은 그래도 오래 간다고 합니다. 뭐 그 더버지에서 테스트한 걸로는 뭐 16인치짜리 M1 프로가 그냥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불평을 했어요. 이게 배터리 테스트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정말 그렇다. 그래서 그냥 욜로 하고 그냥 평소 쓰는 대로 썼다. 이제 웹 브라우징 하고 뭐 유튜브도 보고 뭐 그랬겠죠. 그랬더니 16인치 M1 프로 기준으로 16시간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더럽게 오래 간다. 그리고 14인치가 뭐 한 10시간 정도 갔다고 하고요. 10시간인가 뭐 하여튼 그 정도 갔다고 하고 뭐 이제 물론 이제 M1 맥스 칩을 쓰면 그걸 넣으면은 GPU가 더 많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전력을 더 잡아먹어서 배터리가 더 준다고는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성능이랑 이제 그 배터리도 좀 성능도 중요한데 배터리도 좀 중요하시다 그러면은 이제 그냥 웬만하면 M1 프로에서 그냥 만족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지금 당장 제가 체감되는 게 요 팟캐스트 원래 하면 이 정도 오래 하면 벌써 배터리가 기존에 인텔 맥북 프로 16인치 썼으면 한 30% 정도 남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면서 충전기를 내가 어디 뒀더라 이러면서 찾거든요.
일단은 근데 뭐 아직 일단은 많이 근데 남았어요. 예. 일단은 그 녹음을 배터리로 하고 계신다는 거 자체부터 일단 좀 그거에 대해서 좀 나중에 얘기 좀 나누도록 하죠.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이게? 배터리가 꺼진 적은 없으니까요. 아, 그리고 만약에 배터리가 꺼질 것 같으면 그 충전기를 꽂아서 살려놓긴 해요. 근데 오늘은 배터리로 하는데도 편안하네요. 지금 73% 남았는데 원래 이제 여기 오기 전에도 뭐 옥테인 깔아서 뭐 좀 돌려보고 한다고 100%에서 시작한 게 아니었는데 편안하네요. 그래서 그렇고요. 그래서 배터리는 다행히도 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여전히 없어 보이고, 예, 저도 사실 이게 저 13인치 맥북 프로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그냥 뽑기만 해도 3시간 간답니다. 이제는 뭐 물론 이제 3년 썼으니까 배터리 수명도 많이 줄긴 했어요. 사실 뭐 3% 남았다는 이때는데 그걸 감안해도 이거는 좀 그래서 저는 사실 이번에 14인치로 넘어가면은 그게 가장 많이 기대가 됐기 때문에 참고로 저는 아직까지도 M1 맥을 써본 적이 없어요. 여태까지 아직까지도 저희 집은 저는 아직도 인텔이고요. 심지어 회사 맥도 지금 인텔 맥미니이기 때문에 네, 써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M1은. 궁금해서 빼보려고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네. 빼면 지금 마이크 연결이 끊어져서 뺄 수가 없어요. 잘해요. 아, 잘했어요. 독에 붙어 있구나. 아, 모니터에 붙여져 있거든요. 지금 잘했어. 모니터가 이제 65W까지 되거든요. 그리고 허브도 있어가지고 이제 거기에 이제 마이크가 물려있는데 빼면 녹음이 끊겨. 잘했어요. 그래요. 응, 자랑스러워. 그래요. 그래서 근데 뭐 그렇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격인데 가격이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기본 13인치 기본형 인텔 기본형이 뭐 249만 원이었는데 이제는 14인치 기본형이 269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16인치는 336만 원인데 제가 기존 가격이 얼마인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서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14인치 기준으로는 올랐고요.